K바이오에 대한 궁금증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바이오톡톡 더벨 정세임, 김혜선 기자입니다. 얼마 전 블랙먼데이 장 속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한 바이오텍이 있었죠. 최대 4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빅딜을 체결한 ABL 바이오입니다. 차별화된 플랫폼 기술로 계약을 쌓아가면서 실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딜의 의미 그리고 ABL 바이오가 집중할 넥스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4월 7일 글로벌 비파마 GSK와 그랩바디 B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ABL 바이오가 개발한 그랩바디 B를 GSK가 항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등 다양한 모달리티에 적용해 신약 물질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복수 타깃의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 신약 물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GSK가 갖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랩바디 B 플랫폼은 BBB라고 불리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인데요. 뇌질환을 치료하려면 약물이 BBB를 통과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대부분 약물이 통과가 어려워서 뇌질환 치료제 개발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항체는 크기가 큰 편이어가지고 더 장벽이 높죠. ABL 바이오는 BBB를 통과할 수 있는 분자 셔틀 항체를 고안해 난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항체에 뇌질환 치료 물질을 결합해 다양한 신약을 만들어낸다, 이런 아이디어죠. 이번 계약으로 ABL 바이오는 반환의무 없는 선급금으로 약 740억 원을 받게 됩니다. 선급금은 계약 직후 수령할 수 있어 2분기 내로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단기 마일스톤으로 최대 741억 원, 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최대 3조 9,623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화 시 순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는 별도입니다.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포함한 총 계약 규모는 4조 1,104억 원에 달합니다. 신약 기술 이전은 계약 직후 받는 선급금과 개발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나뉘는데요. 선급금은 계약 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마일스톤은 개발이 진전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중에 권리가 반환되면 사라지는 금액이죠. 총 계약 규모에서 이번 계약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금으로 보면 그간 국내 바이오텍이 체결한 계약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플랫폼 딜 중에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맺은 계약이 선급금 655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는데요. ABL 바이오는 이보다 더 큰 선급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ABL 바이오와 GSK 간 계약에는 두 가지 마일스톤이 있는데요. 단기 마일스톤과 기타 마일스톤입니다. 기타 마일스톤은 일반적인 신약 기술 이전처럼 임상이 진전되고 허가 및 상업화 단계를 달성할 때마다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단기 마일스톤인데요. 이번 딜에서 ABL 바이오는 단기 마일스톤으로 최대 74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급금 규모와 같은 숫자여서 헷갈리겠지만 다른 항목의 수령액입니다. 양사 계약상 단기 마일스톤이 어떤 것인지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플랫폼 기술 이전이라는 점에서 대략적으로 내용을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GSK가 그랩바디 B를 다양한 모달리티에 적용해서 복수 타깃에 대한 신약을 개발한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랩바디 B는 항체 기반이고 내부적으로 다른 모달리티와 결합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GSK도 RNA 등 새로운 모달리티에 그랩바디 B를 적용해 볼 계획이고요.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신약 물질을 확정하게 되면 단기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텍들은 기술 이전으로 실적을 올립니다. 신약 연구 개발을 하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요. 2022년에는 파킨슨병 신약 후보 물질인 ABL301을 사노피에 1조 원 규모로 기술 이전했죠. 이후에는 연구 개발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기술 이전 계약이 없었고 작년에는 매출액 334억 원, 영업손실 593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엔 적자를 했지만 GSK와의 기술 이전 계약으로 올해 실적 전망은 밝습니다. 우선 2분기 이내에 들어올 선급금 740억 원이 있죠. 작년 연구개발비와 맞먹는 수준인 만큼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 마일스톤이죠. 앞서 GSK가 여러 모달리티의 그랩바디 B를 적용해서 물질을 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빠른 성과가 난다면 단기 마일스톤 741억 원을 추가 수령하고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 GSK와의 딜은 실적뿐만 아니라 현금까지 두둑하게 만들어주는데요. ABL 바이오는 작년에 유상증자도 실행하면서 1,400억 원의 현금을 조달했죠. 이번 선급금을 추가로 반영하면 2천억 원을 넘어서는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네, 확보한 자금으로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ADC를 우선순위에 두고 투자를 집중할 계획인데요. 미국 법인 ABL 바이오 USA를 통해 ADC 2종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임상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투자 이외에도 기대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컴퍼스의 글로벌 권리를 넘긴 신생혈관 억제제 ABL001입니다. 연말에 도출된 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2차 치료제 승인을 얻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ABL 바이오 이상훈 대표로부터 기술 이전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사는 충분히 R&D에 다시 재창출을 해서 비임상도 그렇고 임상도 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또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규모는 4조지만 받는 업프런트 플러스 단기 마일스톤 하면 이게 한 1,400억이 넘잖아요. 근데 저희가 투자받은 돈이 있어서 그 돈이 아마 미국의 ABL USA를 서포트하면 임상 1상까지 끌고 가는 데는 아마 지장이 없을 거예요. 네, ABL 바이오는 올해도 플랫폼 기반의 추가 기술 이전을 통한 실적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이런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추가 딜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